가자. 갑시다. 오늘은 수원한이랑 수원한이랑 호흡 갈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봅시다.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걸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영양소. 주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도 한번 표현해봐. 3대 영양소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도 표현해봐. 에너지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주 영양소. 주 영양소, 3대 영양소, 에너지원 다 좋은데 그래 세포 호흡 기질이라고 묶을 수 있었잖아. 이 단어 하나 기억해달라 그랬죠. 이용을 이제 많이 쓸 겁니다. 서술형 평가라든지 학습지 풀 때도 애매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건지 또는 영양소라고 적어야 될지 애매한 경우에 세포 기질이라고 적어주면 얘네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 기질 중에 탄수화물은 어떤 원소로 돼 있었는지 CH5 1g에 몇 칼로리 냈었어?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쓸 겁니다. 지질은 지방은 똑같이 탄수산으로 되어 있고 가가 아니라 9kcal로 에너지를 낼 수 있었고 얘는 질소까지 있었고 얘는 몇 킬로칼로리 똑같이 4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얘네를 세포호흡하고 나면 그냥 언덕이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노폐물이라고 표현했죠. 얘네를 대사하고 나면 남은 게 노폐물이었어. 어떤 노폐물이 생겼어? 요소. 암모니아. 바로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 물. 그죠? 우리가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이 있었어. 암유성 구조 한 번만 더 그려보자. 혹시 기억나니? 요런 애가 존재했는데 우리가 에너지로 끊어 쓰는 부분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에너지로 끊어 쓰고 얘가 남아.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떤 형태로 남는다 그랬어? 암모니아로 남습니다. 암모니아 화학식은 NH4. 얘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줘. 간에서 뭘로 바꿔주니? 요소로 바꿔줘. 그럼 이 요소로 변하는 이 과정이 물질 대사 중에 뭐에 포함됐어? 동화라고 했죠. 요거까지 기억하면 수업 잘 들어.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건 동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뭐 수업을 굉장히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지울게. 했던 거니까 수업을 다들 잘 들어보면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배설이 되어야 해. 우리 몸에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다 배설이라고 하는데 아까 나왔던 이산화탄소, 물, 요소 같은 걸 결국 내 몸 밖에 버려야 우리가 이제 몸에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버려지는지가 중요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갔었어? 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나갔었어. 물은 땀으로도 나가. 그지? 오줌으로도 나가. 또 날숨. 우리 마스크 안에 습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호흡으로도 나간다. 요걸 많이 틀린다 그랬죠. 요걸 좀 기억해달라 그랬고 단백질에서 나온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변한다면 콩팥에서 걸러지는데 콩팥에 대해서 배워보자. 콩팥 얘기했니?
콩팥 이름이 왜 콩팥이 이거? 맞아. 콩 모양의 팥 색깔 기관이라서 콩팥이라고 붙였어. 근데 우리가 한문이랑 이제 정식 용어로 볼 땐 콩팥이라고 안 하고 이제 오줌 배설 할 때 신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배설하는 장이다 그래서 신장이라고 그래. 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콩팥이라 해도 되는데 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시고 얘 영어로 뭐인지 아니? 히드니, 하이드니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간 영어로 뭐였는데? 리버인데 이거니? 라이버? 이거는 진짜 강 아니니? 간 한번 찾아봐라. 간이 영어로 리버거든요. 근데 어떤 리버인지 기억이 안 나. 이런 해는 영어로 혹시 뭔지 아나? 렁 들어봤니? 렁 미안하다 그래. 그 영어 단어 하실 때 지문에서 간혹 이런 장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장 정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키드니 이런 단어 등장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내 몸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이런 식으로 배출된다, 버려진다, 배설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설이 뭔지도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기고. 그리고 이제 신장에 대해서 콩팥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돼. 옛날에 했었어야 했고 근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전 단원을 끝내고 시간이 남았어. 그때 배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게요. 아니면 뒷파트에도 잠깐 등장할 겁니다. 신장을 쪼개보면 신장 안에는 신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장에는 이렇게 뭔가 혈관들 같은 게 지금 쌤이 그리는 게 이거다.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1제곱센치당 100만 개 정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혈관이고 이게 어떤 관인데 이것들이 엉켜가지고 무슨 활동을 해. 내 몸에 노폐물 어떻게 걸러주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면 좋은데 우리 지금 당장에는 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환을 할 건데 중학교 때 잘 배웠는지 보자. 심장은 실제로 약간 비뚤어진 하트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완전히 나뉘어 있고 심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근육을 보면 한쪽에서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져. 그런 건 안 배웠지? 애초에 배웠니? 아 그래? 그리고 심장은 어떻게 구성돼 있다고 배웠니? 웃는 거 같지 않니? 방실 이런 거 배웠어? 그래. 역시 중딩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 비슷하다. 그리고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 이름 혹시 기억나? 얘 좌심방이었어. 얘는 좌심실이었어. 얘는 우심방이었고 얘는 심은 심장할 때 그 심자고 방실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오른쪽이잖아. 우리가 볼 때 기준으로. 근데 여기 우리 기관을 항상 볼 때는 쌤이 간 그릴 때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우리 기관을 배우는 파트는 사실 의학의 계열이거든요. 생명과학에서 의학에서는 환자 기준으로 항상 얘기해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하면 이 환자는 이쪽이 왼쪽이잖아. 그래서 간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다음에 그릴 때도 이 파트에서는 환자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우리 그릴 때 이제 혈관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렸다고요. 혹시 좌심방이랑 연결된 혈관 알아? 여기서 피가 나가 심실에서. 요거 이름 알아? 뭐 대정맥이었던 거 혹시 알아?
요거 여기로 들어오네. 피가 여기로 우리 몸에 피가 다 들어. 뭔 소리야 이거? 되게 동맥이잖아. 우리 여기 우리 몸에 피가 다 들어와서 대정맥이야. 혹시 이런 거가 기억이 나? 중학교 때 했던 거? 배운 기억은 나? 아 그러면 그걸로 가져가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기 전에 동맥이랑 정맥이 먼저 알아야 돼. 동맥이랑 정맥이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동맥이 뭐예요? 동맥을 붙이는 기준이 있어. 어떤 혈관이야?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관이야. 그걸 우리가 모두 동맥이라고 불렀죠. 그럼 정맥은 뭐게? 피가 들어. 아, 동맥이랑 정맥은 정의를 알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명명할 때 안 헷갈린다. 심장에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중딩 때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을 텐데 이제 고딩이니까 약간 달라진 점을 봐야 돼. 실제로 심장을 보면 심실에서 대동맥이 연결되어서 피가 나가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피가 나갈 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나가. 심실에 대동맥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그림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셔도 되고. 심장을 보면 여기가 심실이거든요. 여기서 동맥이 요렇게 돼요. 얘가 대동맥이. 심장이 요렇게 실제로 나갑니다. 피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그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그려서 공부를 할게요. 대동맥이 실제로는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있다. 얘를 요렇게 빼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동맥으로 나간 피는 어떻게, 혈액은 어떻게 돼서 돌아와? 온몸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을 돌고, 혈관 이상하게 적어도 이해해 주세요. 을 돌고 어디로 들어와? 대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온 혈액이 온몸을 돌고 대정맥으로 들어와. 여기 혈액이 심장이 꽉 짜주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 다시 꽉 짜주면 여기로 혈액이 빠져나가. 여기 있던 혈액이 위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대정맥이다. 얘로 들어온 혈액이 이 심실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이거 어디로 가게? 배로 가요. 지금 온몸을 돌고 대정맥으로 피가 들어온 다음에 우심방 갔다가 우심실에 갔다가 이 피가 폐로 이동. 폐로. 왜 이동해야 되냐면 얘는 온몸에다가 지금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다 받아왔잖아요. 온몸을 도는 동안 산소랑 영양소를 다 주고 노폐물이랑 이런 것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일 거라고. 그래서 폐에서 한번 걸러줘야 돼.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혈관을 누르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니까 이름이 뭐예요? 동맥이 될 거고, 폐로 향하니까 폐동맥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다시. 그럼 폐를 거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산소를 가득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니까 정맥이고, 폐에 연결돼 있어서 폐정맥이라고 불러. 까지를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걸? 아니니? 나 인터넷 손을 보고. 에이.
안 되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야?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고 있니? 자, 개발회발로 그렸지만 여러분 저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혈액이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면 온몸을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움직여요. 약간 팔자 같지 않나요? 이렇게 돌아요. 피가. 뭐 잘못 들어갔는데 방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통은 글자로 막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낼 때 그림을 드릴게요. 굉장히 친절하죠. 이렇게까지는 안 줄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 줄 건데 이 여기가 각각 어딘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그림을 줄게.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딘지는 알아야 하고, 그림을 줄 테니까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쏘리 이걸 먼저 해야 되네. 지난 수업에서는 쌤이 다 그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판서기 귀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이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혈액순환 경로거든요. 먼저 피는 아까 그렸던 좌심실에서 출발해. 그럼 좌심실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 조직을 거친 다음에 대정맥, 무심방을 거쳐서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심장에 나가서 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의 순환이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고 나면 얘네는 온몸을 돌고 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폐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심장에서 해동맥으로 갔다가 폐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피는 여기서 계속 돌고 돌아. 혈액은 계속 돌고 도는데, 이 과정을 폐순환, 온몸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다시 폐순환, 체순환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돼요. 왜 나누는지 알려줄게. 요거 일단 그려야 된다, 얘들아. 요거 빈 공간이나 아니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거기다가 잘 그려가지고 표시하세요. 체순환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온몸을 갖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 폐순환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폐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로인데, 얘를 왜 구분하냐면, 기다려주겠죠? 책이 없나? 이게 중앙 보더라고. 온몸 순환을 몸체자 써가지고 체순환이라고 하니까 같이 적어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뭐 좀 적을까봐.
똑같이 그리는 게 좋다. 나중에 공부할 때 좋아서. 거의 그린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혈액이 이 과정으로 순환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짚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얘네를 이 하나의 커다란 혈액 순환이 있는데 폐랑 온몸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혈액에서 세포한테 전달하는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봐봐, 체순환에서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몸으로 가잖아, 그지? 아직 몸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혈액들은 산소랑 영양소랑 이런 게 되게 풍부해. 그래서 체순환에서는 세포를 향해서 산소를 공급해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혈액이랑 세포 간의 물질이 어떻게 주고받아지는지 이런 거.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영양소를 주고 또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직세포에서도 뭔가를 줘. 뭐 줄까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산화탄소 말고도 뭐 물도 있고, 그죠? 노폐물 같은 거. 특히 여기에서는 기체의 방향을 중시해. 혈액에서 조직세포로는 산소가 가고 몸세포에서 혈액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그래서 이 산소의 교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꼭 아셔야 되고, 이때 산소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 방식이 있죠. 거기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나와요. 확산이라는 건 배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 혈액의 산소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조직세포로 확산이 되고,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가 더 높기 때문에 혈액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왜 여기서 이걸 중시하냐면, 선생님이 배설 파트에서 콩팥에서 이동을 안 알려줬지만 콩팥에서는 확산이 아닌 다른 게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어떻게 비교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일단 혈액순환에서 확산으로 이동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배설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여기서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은 지금 뭐가 부족해? 산소는 많아 적어? 적어. 온몸을 돌고 왔기 때문에. 이산탄소는 많아 적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다시 쓰려면 이거를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는 버리고 산소는 획득해.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그리면, 지금 온몸을 돌고 온 이 혈액은 산소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폐에 있는 세포, 주머니처럼 있는 특별한 세포를 폐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폐포에서, 폐에 있는 세포에서 혈액으로 뭘 공급해줘? 산소를 공급해줘. 그러면 폐에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혈액에서 다시 폐포로 뭘 줘? 이산화탄소를 반대로 주면서 폐에서는 이걸 방출시켜 버리고 혈액이 깨끗하게 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뭐 때문에 많이 틀리냐면 요거 때문에. 동맥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동맥혈은 주로 동맥에서 흐르는 혈액을 얘기하는데, 얘는 기준이 산소야.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맥혈은 뭘까?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해도 되는데 기준이 혈액이 이거니까 이산탄소가 적은, 산소가 적은 혈액, 이렇게 해줘도 돼. 반대로 적어도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책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생겨. 앞에 그림 다시 볼게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아까 여기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액, 이거 혈관 이름 뭐였어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 폐를 향해 가니까 폐동맥이야.
그죠? 폐동맥이라 그래. 폐동맥은 온몸을 돌고 지금 온 상태잖아. 이제 기체 교환하러 가잖아. 얘는 분명히 이름이 동맥이야. 근데 이 안에 무슨 혈이 흘러?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를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정맥혈이 흘러. 대부분의 동맥은 동맥혈이 흐르는데 얘만 정맥혈이 흐르니까 시험 내기 좋지 않니? 여기서 많이 틀리시고. 그래서 여기서 산소를 공급받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다음에 이제 깨끗해진 혈액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 심장으로 다시. 심장으로 오른 혈관이니까 정맥, 폐소니까 폐정맥이잖아. 얘는 무슨 혈이 흘러? 기체 교환이 일어난 상황이다. 정맥혈이 흘러.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 다른 데는 다 동맥혈, 정맥혈이 흐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고 쟤 같은 경우에는 동맥인데 동맥혈이 흐르고 이게 여러분의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림 따라 그리라고 했잖아. 어디 갔니? 여기 이 그림. 이 그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그렸을 때 딱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쪽은 전부 동맥혈이고 이쪽은 전부 정맥혈이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편하라고 저 그림을 가져왔고 제가 그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쌤이 지난 시간에 문맥에 대해서 얘기해줬나? 문맥이라는 혈관 얘기 안 해줬나? 안 해줬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소화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배설 간단하게 과정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소화 다음 흡수 그 다음에 배설 이제 순환이랑 호흡을 한 번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네를 각각 따로 배웠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통합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 내가 단백질을 섭취했어. 얘가 내 몸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로를 다 적어봐라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리 복잡해진다고. 한번 띵킹 해보자. 단백질을 내가 섭취하면 첫 번째 어디에서 소화가 일어나? 입을 거치고 식도를 거쳐서 어디서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나? 위에서 이제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겠죠.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럼 여기에 관여한 효소 이름 뭐야? 펩신이라는 녀석한테서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되기 시작해. 근데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소장으로 가. 소장에서 어떤 효소가 이 단백질을 다 분해해줘? 트립신이라는 게 있었죠. 트립신은 어디에서 분비돼? 이자에서 분비해줘. 또 소장에서 분해가 되면 이 단백질은 어떻게 변해? 아미노산으로 변해. 잘 따라오고 있나? 지금 옛날 거부터 쭉 하고 있다. 이 아미노산이 어디로 가? 얘는 수용성 영양분이니까 어디로 가요?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가.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이동해? 간으로 한번 가. 간에 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갈게. 심장으로 가는데 심장 중에 어디로 가? 좌심실로 가겠죠. 좌심방으로 가겠죠. 그 다음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조직세포로 가서 대사가 일어나. 근데 여기서 단백질을 호흡 기질로 써버리면 뭐가 튀어나와? 암모니아가 튀어나와. 그럼 이 암모니아는 온몸을 돌다가 어디로 갈까? 간으로 가요. 다시. 그러면 이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요소가 되겠죠. 그럼 이 요소는 어디로 가? 콩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디로 나가? 이제 몸 밖으로, 요도 이런 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섭취한 이 단백질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4개를 딱딱딱 따로 배웠잖아요. 그죠?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얘가 대사되고 나면 암모니아로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잖아. 그지? 물은 일로 갈 거야.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 회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다 버려지네. 에너지만 남겨두고 다 밖으로 버려지네. 이 과정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이거 예시다 예시. 예시다 예시.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예를 들어 쌤이 논술형으로 낸다. 요거 한 방에 다 묻고 싶어. 한 지문으로. 그러면 단백질이 섭취해서 우리 몸에 어떤 경로로 이동해서 몸 밖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적어볼래? 하면 이거 다 적어야 돼. 이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질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질은 훨씬 쉽겠죠. 간 가는 게 없으니까. 그지? 이제 탄수화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예시다 예시 얘들아. 이렇게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 알면 최종 목표야. 생명과학 1에서 이 파트를 다 배웠을 때 교육청에서 원하는 최상의 목표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아까 문맥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생겨. 우리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간으로 가. 그 다음에 간의 모세혈관에서 작용을 하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소장의 모세혈관이랑 간의 혈관이랑 똑같이 이름이 모세혈관이잖아. 맞지? 똑같이 모세혈관 단계란 말이죠. 이거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간 쪽으로 갈 때 혈액이 모이는 조금 굵은 혈관이 있어. 이거 뭐라 부르냐면 문맥이라고 불러요. 간을 향해 이동하는 혈관인데 소장의 모세혈관과 구분하기 위해서 문맥이라는 단어를 써.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는데 교과서에도 간혹 나오고 문제에서도 가끔 다뤄.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간의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 모세혈관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소장의 모세혈관이랑 간의 모세혈관을 구분하고 싶어. 그래서 소장 모세혈관, 간 모세혈관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거기를 간문맥이라고 해. 구분해 주려고 과학자들이 억지로 붙였다. 근데 이거 안 물어본다. 근데 간혹 등장해서 이해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만 빵꾸를 다다다닥 뚫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뭐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혈관이 5번, 막 6번, 7번 막 이런 식으로 막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소가 가장 농도가 높은 혈관이 어디 이게 막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요소의 농도는 어디서 제일 높을까? 3번? 암모니아가 요소로 간에서 변하니까 여기가 제일 높을 것이다. 1번?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답은 1번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 여기서 만들어진 걸 바로 여기로 다 가져올 리는 없잖아. 온몸을 돌고 돌다가 이제 여기서 일로 빠질 수도 있어. 혈관이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아니 이렇게도 연결되는 혈관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돌고 돌다가 요소 농도가 최대치로 된 것만 콩팥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거른 다음에 일로 오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한 혈관 중에 요소 농도가 제일 낮은 데는 어디일까? 2번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통합적인 조절을 확인할 수 있나라는 거를 우리 책에서 요구하고 있고 요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트가 2단원이야 얘들아. 이런 우리 몸의 복잡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절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연습을 통해서 꼭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 못하는 건데 예전에는 모둠을 막 만들어서 너희 조는 역할이 소화계다.
너희 조는 역할이 배설계다. 너희 조카란다. 너희 조는 역할이 뭐 호흡계다. 이런 식으로 막 나눠. 순환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영양소를 하나 줘. 그럼 너희들한테 그냥 아미노산 저 종이 하나 던져준단 말이야. 아니면 단백질. 그럼 이제 소화계한테 먼저 주겠죠. 그럼 소화계가 이제 막 분석을 해. 아 이거 위에서 뭐 분해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순환계한테 주면 순환계가 이거 어디로 가져갈까? 간이나 뭐 조직세포 순환계 쪽에 또 갖다 줘. 또 이제 조직세포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 배설계에 이제 갖다 줘. 그럼 배설계에서 간에서 뭐 요소로 변합니다 하고 요소를 또 이렇게 또 순환계가 또 가지고 온몸을 돌다가 배설계로 가.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순환계만 계속 혼자서 이야 이렇게 막 걸어다녀. 엄청 바빠 순환계적으로 막 나중에 내가 하나만 영양분을 중에 이제 처음에 단백질 줬다가 그 다음 포도당 줬다가 지질 줬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순환계는 계속 혼자서 조과 애들이 없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해하는 과정도 있고 또 조가 돌아가면서 역할을 막 바꾸면 시간대별로 이제 순환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해보면 좋은데 우리는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것까지 못 해보고 말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반에 못 해줬는데 앞반에 우리가 순환계를 하는데 혈액에 대해서 쌤이 안 가르쳐줬더라고. 혈액의 구성만 하고 마칠게. 꺼도 되겠다. 다른 반은 쌤이 뭐 해줄 거고 혈액은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본 적 있나요? 혈장. 맞아. 혈장이랑 혈구야. 들어본 적 있나 보네. 뭐가 밀도가 더 무겁게? 뭐가 더 무겁게? 혈구가 더 무거워. 그래서 혈액 받아가지고 시험관에 담아두면 밑에 혈구 깔리고 위에 혈장 깔려. 노란 국물 같은 게 보여요. 혈구는 어떤 혈구가 있다고 배워서 중국인 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여기 들어가. 적혈구 기능이 뭐였어요? 산소 운반. 백혈구 이렇게만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는 혈구랑 혈장만 배웠는데 혈구까지는 똑같은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혈청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 들어봤죠? 우리 혈구가 굳어서 단단해지는 우리 피는 굳거든요. 여러분 피 흘려봤죠? 보면 굳잖아요. 혈장이 굳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혈청이라고 해요. 혈구가 굳은 거를 피딱지라고. 혈장도 굳거든요. 근데 혈청이 굳은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청을 분리해내가지고 우리 실험을 할 때 얘가 굳으면 되니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굳지 말라고 혈액 응고 저해제를 넣어. 응고 저해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혈장은 혈장인데 내가 처리해가지고 굳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 혈청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우면 다 같다고 봐. 같다고. 세임. 오케이? 혈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황하지 않고 혈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쯤에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백혈구 이런 걸 좀 자세히 알 겁니다. 백혈구의 종류가 한 10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한번 일하면서 배우고 한 6개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독사도 보실래? 민재야? 네. 약간 과학